네 혜련이 맞니? 어머니 사죄드립니다. 아이고. 네 어머니라고 하는 거 보니 혜련이 맞구나.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바닥치고 울고 그냥 그다음에 회장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님이니까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숨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방송이 끝난 지 4년 만에 이만갑으로 제보 전화가 와서요. 결국 딸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들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들도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맏딸을 찾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이름은 윤혜련이고요. 생년일은 1993년 1월 5일 생입니다. 따님과는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14살에 자기가 한 명 없어지면 입 하나라도 들면 엄마가 덜 고생할까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제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인데 어디 가서 쌀을 한 대박 가지다가 밥을 저녁에 했더라고요. 혜련이가? 예, 그래 어찌다가 배불리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는 아이들 양쪽에다 발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혜린이는 좀 14살이니까 좀 크니까 제 동생만 내가 이렇게 끼고 있었고 저만의 제 팔은 안 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어머니 나도 어머니 팔을 좀 비봅시다 하고 내 팔을 이렇게 당겨서 비는 거야요. 그래 내가 네가 어째 이렇게 징그럽게 오늘은 이러니 그래 비던 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요. 맑고 푸른 하늘에 아기 새처럼 엄마 엄마 불러요. 엄마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필이면 오늘이 엄마 생일날에 그 노래는 왜 부르니? 내가 어딜 떠난다고 네가 엄마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가 했거든요. 아니야요 하는 게 한참 있는데 밖에서 혜련아 하고 찾는 거야요. 이게 내 팔을 베고 누워있던 아이가 벌컥 일어나던 게 어머니 우리 살아서 죽지 말고 꼭 만납시다 하고는 훌 떼나가는 거야요. 사랑한다 내 딸 혜련아. 네. 김순희 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큰딸 혜련 씨를 찾으셨어요. 예, 대체 몇 년 만이에요? 4년 만에 찾았어요. 헤어진 지는 거의 12년 만에 찾으신 거고 방송을 한 지 4년 만에. 이게 웬일이에요? 포기하고 계셨겠네요. 그러니까. 예, 거의 저는 다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방송국에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언제예요, 연락 온 게? 작년 여름에 8월 달쯤 됐는데 17년도. 예,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같은 아이가 이장 찾는다고 맞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반가워서 제발 내 딸이기를 바라고 기도했지요. 그렇게 꼭 기도했지요. 저희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요. 이 탈북민 여러분들이 가족 만날 때 저희가 중국까지도 가고 뭐 찾는 과정을 이 영상으로 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김순희 씨의 따님 찾는 사연을 저희가 연락을 받고 나서 그 확인 과정을 영상에 담아뒀습니다. 1년 동안. 소름 끼치실 거예요. 네, 영상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이제 만나러 가입니다 팀인데요. 네. 그 어머니 저희 쪽으로 제보가 하나 왔는데 이제 그 네. 혜련 씨와 비슷한 친구가 있다고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혹시 그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혜련이 아버지 이름은 윤승철이야요. 그 어머니 이 친구가 북에 계실 때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고 말하던데 어머니 어디가 좀 안 좋으셨어요? 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정신을 좀 잡고 좀 이렇게 좀 잃고 아, 정신을 잃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아, 어머니 그러면 네. 지금 둘째 따님 있잖아요. 예. 그 북한에서 다친 적이 있나요? 머리를 한번 다쳤어요. 머리를요? 어디서 언제 다쳤죠? 집에서 이렇게 저 천정 위에서 유리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위에 들어가지고 갈라졌거든요. 아, 천장에서 유리가 떨어져서 예. 네, 머리에 흉터가 있나요? 예. 아, 어머니 그럼 저희가요 이거 이 친구하고도 한번 다시 전화를 해서 예. 네, 어머니랑 맞으면 다시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네. 여기까지가 우리 작가님 제작진이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확인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쵸. 알아봐야 돼요. 단 여기서 저 좀 우려 때문에 하나 안내 고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전화들이 가끔 온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우리 제작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갑을 뭐 표방하고 하는 건 좀 가짜인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영상 보는데 제가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어머님 그때 당시 우리 이만갑에서 이제 제보 연락이 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통화로 하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듣자마자 울먹하시던데. 그렇죠. 그것은 그 느낌이라는 거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아마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물건도 보이지 않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발 내 딸이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정말 진짜 소식이 그 목소리가 들릴 그날 그 순간만 기다렸지요. 그래서 뭐 일하다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하다 받으셨어요? 그때 좀 알바 때거든요. 그죠? 일하시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손에 아무 일도 안 손 잡히더라고요. 떨려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순간에 다시 이만갑에서 연락이 올까. 그래서 그거만 그래서 전화기만 들고 있었죠. 아이고. 밤이나 낮이나 전화기만 들고 있었어요. 막 배터리 나간 거 아닌가? 예, 배터리 꺼졌나? 나간 게 아닌가, 내 그래. 몸에다 놓지 않았는가. 그래.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전화기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거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서 전화 오면 또 통화돼서 그 전화가 통화 중이 될까봐. 빨리 끊어. 다른 데서 전화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 내 이장 있으니까 이게 전화하지 엄마야. 말라고.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전화만 오기만 기다렸지요. 자, 이런 통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만갑이 중국 내에서 뭐 1년 전 거, 2년 전 거 이게 돌아다녀요. 그쵸. 그럼 그 안에서 보고 가족을 찾은 분들도 계시고 네. 이만갑 방송을 보시고 또 연결해서 와가지고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바로 중국 신양에서 10년간 빵집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본인이 자주 가시던 식당에서 그 종업원으로 있는 그 혜련 씨를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알아보시고 제보를 주신 신기하다, 거예요. 진짜. 예. 이분 제보가 아니었으면 이 두 분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이 고마운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도라 선생님,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고요. 베이커리 카페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만갑을 좀 자주 보시는 것 같은 게 이 혜련 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직접 제보를 우리 또 제작진께 하셨다고 평소에 좀 즐겨보시나 봅니다. 재밌잖아요. 또 우리 한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삶 이런 것들은 호기심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야, 너무 감사해요. 일단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그 큰딸 혜련 씨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신데 어머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을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희한테는 은인이지요. 그렇죠. 예. 처음 뵙나요? 예, 처음 뵙습니다. 아유, 손이라도 한번 잡으셔야 돼요. 너무 고맙지. 선생님께서 제보를 이제 하시기 전에 혜련 씨를 좀 알고 계셨나요? 원래 혜련이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심양에 빵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충청 향후에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매월 이제 원래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 하는 데를 이렇게 섭외를 가요. 뭐 한 50명, 30명 이렇게 가니까 또 단체에.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야, 그 새로 오픈한 집이 바로 우리 가게 건너편에 마을이라고 하셔서 이제 글로 갔었죠. 갔더니 혜련 씨가 카운터에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처음엔 조선족으로 알았죠, 저도. 중국 사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 혜련이가 가깝게 된 거는 이제 점심 먹으러 자주 가니까 얼굴도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산악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탑 산악회라고.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혜련 씨가 이제 산악회 같이 오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깝게 지냈죠. 세상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혜련 씨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아시게 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산악회를 1년에 한두 번씩 1박 2일로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조선족 분들한테 아는 어디 좋은 데 있는지 이렇게 추천도 해달라고 하고 됐으면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랬는데 혜련 씨도 또 산악회 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물어보는데 지역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혜련 씨가. 그러고 자기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내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있었죠. 말을 안 하고 단상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은 제보를 하실 때는 북한 사람인 걸 알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 예. 진짜요? 알고 있었죠. 그래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하면 거기는 이제 주위에 탈북자도 많고 뭐 바로 우리 옆에 식당에 뭐 모란봉 뭐 평안관 뭐 식당이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식당. 그분들이 저희들 빵을 많이 사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한국 올 때까지도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오다가 작년에 이제 5월달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저희 사업을 접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 켜놓고 청소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송 끝날 무렵에 이제 어머님이 찾는 이름인데 혜련이 이름을 안 불렀으면 몰랐어요. 사랑한다 내 딸 혜련아. 다른 이름을 바꿨어도 몰랐죠. 관심이 없으니까 지나가죠. 근데 이제 혜련이 윤혜련을 찾는데 딱 얼굴인데 뭐 덧니가 있고 뭐 생일이고 5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하고 너무 얼굴이 닮은 거야. 내 느낌에 보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반대로 혜련한테 문자를 넣었죠. 혜련 씨 오늘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회장님 저 오늘 생일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1월 5일이 생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고 대박. 이제 그때 확신이 들어가지고 돌려서 또 물어보셨어. 그냥 바로 안 물어보시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혹시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북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들 있으니까. 중국에는 확실히 아니까 아는 형님한테 우리 산악회 형님이 있을 계셔서 혜련이하고 또 가깝고 지내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형님 이만큼 돼서 이런 분이 있는데 커피숍에 이런 데 하면은 혹시 모르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딱 잡아 떼주는 이제 어머니하고 생일하고 동생분을 얘기하니까 그때가 이제 주저앉아보더니 막 울면서 빨리 찾아달라고 그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1시인가 2시에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혜련 씨가 엄마 빨리 찾아달라고. 급하니까 이제. 네. 그래서 어머니와 통화 후에요. 제작진은 어머니를 만나러 부산까지 가서 혜련 씨가 딸이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모녀가 12년 만에 서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감동적인 순간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여보세요? 네 혜련이 맞니? 엄마 진짜 혜련입니다. 아이고. 네 어머니랑 하는 거 보니 혜련이 맞구나.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진짜 기적이에요. 예, 12년 만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딸이 연락이 돼서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때 많이 우셨네요. 네? 예,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그 딸이 목소리 들으니까 척 들으니까 어머니 하니까 아 이게 우리 딸이 맞구나. 진짜 딸이 목소리를 알겠더라고요. 딱 알겠어요. 딱. 예. 어릴 때 목소리랑 좀 바뀌었을 어릴 텐데. 때가 그 아니 느낌이. 목소리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딸이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 다른 딸이 엄마 하죠 보통. 예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왜요? 그 우리 딸이 아버지가 그 장사했다는 이유로 그 경찰에 보안 소에 들어가서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때려서 갈비가 불러지면서 급성 폐농량으로 그 안하게서 맞아 죽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제가 사실은 혜련이 들고 제가 갔거든요. 아 예. 그래 제가 갔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 딸이 하나 있었는데 혜련이보다 좀 위에였거든요. 근데 그 딸이 좀 내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혜련이가 하루는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어머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째서 어머니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정칭어를 쓰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고 정칭어를 써야 향미 언니가 어머니한테 마음대로 못한다고. 5살짜리가? 예. 이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요. 여기 위에 두 언니 분들 너무 우세요 지금. 야, 엄마 마음이지 뭐. 엄마 마음이지. 현숙 씨 왜요? 저도 딸 있어요. 우리 성일이 위에 있는데 아까 그 엄마가 말할 때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딸도 이렇게 작을 때 날 어머니라고 딱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내가 어색하다 하니까 엄마 혼자 살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성일이 엄마 누기 하니까 저기 그게 싫대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어머니라고 불러서 존경을 해야 동네 사람들도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나 진짜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살아 있다면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일이도 있지만 엄청나는 딸이나 자식인 것이 아니라 친구였어요. 친구였고 내가 속 타는 소리, 내가 힘들고 외롭고 하는 거 간데다 다 했거든요. 아이고. 난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성일함 이런 아이들이 막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그래서 피눈물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 아픈 거 어디랑 비유를 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미칠 듯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수로의 생사를 이제 확인하시고 되게 빨리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브로커를 섭외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지요.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딸한테다가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오겠냐 한국에 오겠냐 하니까 어머니 곁에 가겠다고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어머니 곁에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곁에 당장 오나. 네. 그래서 그다음에 브로커를 섭외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길로 그래서 뽑았죠. 그러니까 가장 또 믿을 만한 안전한 뭐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고. 그랬지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도 그다음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브로커한테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다가 돈 더 주겠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딸은 무사히 한국에만 오기만 해달라. 내 딸이니까. 중간에 잡히지 마. 나는 돈 필요하지 않다.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딸을 정확하게 내 눈앞에만 데려오나. 돈이란 게 필요 없으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니까 돈이 크지 않다. 딸만 무사하게 한국에 데리고 오나. 그래서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딸만 내 눈앞에 데려다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왔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몇 달 만에 한국에 온 거예요? 출발해서부터 그래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한 달? 한 달. 한 달. 그러면 전화 통화하고 재창 뽑았지요.
곧바로? 예. 제 차가 뽑았다고요? 빨리 전에 빨리 이렇게 갑자기 차를 뽑으셨다고. 저도 차를 뽑은 줄 알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한국에 올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못 견디시는 거죠? 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한 달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1년 같았을 텐데. 그래서 정말 촛불을 켜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죠. 빨리 오게, 무사히 빨리 오게 해달라고. 여기서 혜련 씨를 이제 모셔야 되는데 혜련 씨를 보면 다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잃어버린 딸 같은 그런 느낌이 왜 괜히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 결국 12년 만에 엄마를 찾은 윤혜련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엄마랑도 많이 닮으셨어요. 네, 크면서 좀 닮아가는. 그렇죠? 크면서. 네. 어머니께서 그 혜련 씨 찾으려고 이만갑에 나오셨었는데 네. 지금 직접 나와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떨리고 그냥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워요. 안드락 스님하고 사실 은인이에요, 은인. 그죠. 또 우리 회장님께는 솔직히 고맙다는 말보다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왜요,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은인인데 좀 고마운 분이잖아요. 근데 퇴소해서 제가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제일 먼저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볼 면목도 없고 참. 네, 안도락 선생님께서 사실은 뭐 이 그림을 만들어주신 분 중에 최고로 고생해주신 분인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야 될 분인데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면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정말 진짜 만났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잘 된 일이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잘 살고 오는 거 보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죠. 뿌듯하시죠, 되게. 예. 그러니까 중국의 식당에 카운터에 있었고 등산 갔던 분인데. 아, 운명이에요, 진짜. 혹시 가족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라는 걸 확신을 했었어요. 먼저 이제 봤잖아요, 방송을. 어머님은 이제 제가 딸일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 모습 그대로 이제 나왔으니까 100% 이게 우리 어머님이다 하고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커피 마시자고 해서 왜 부르나 하고 그냥 나갔어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더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상처받거나 그랬을까 봐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낌은 왔어요. 혹시라도 너 북한 사람이냐 이 말을 물어볼까 봐 무조건 우기려고 했었죠. 예.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이 저 찾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 소리가 나오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말씀하세요? 저 우리 어머니 근데 신분을 적이려고 뭐 명절에도 집에 안 가다 보니까 가족이 없다고 하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 부모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네 엄마 이름 김순이 맞냐고. 네, 커피잔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그거는 다리 떨리고 손 떨리고 눈물이 막 쏟아져 나고 너무 떠니까 갑자기? 네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냥 알겠다고.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동생 이름 아버지 이름 맞다고 우리 어머니. 근데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이만갑에 출연했대요. 이만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죠. 저는 이만갑 예전부터 많이 봤었어요. 아, 그래요? 중국에서 이만갑을 알았어요? 아는 게 아니라 한국 방송 많이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그래요? 그대로 본방 그대로 나와. 네. 보긴 봤는데 엄마 나왔던 걸 못 본 거네요. 그것만 못 본 거예요. 세상에. 오, 진짜 기적이네요, 이게. 오 마이 갓. 이럴 때는 거구나.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만갑에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집에 가서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만갑을요? 네, 회장님한테 전화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몇백 편인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잘라가면서 봤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눌렀는데 어머님이 나와 앞에서 앉아 계세요. 그 심정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바닥치고 울고 그냥 그다음에 회장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우리 어머님이니까 회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숨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몇 번을 돌려받겠어요, 그거를 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도 오래전에 방송된 거잖아요.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혹시 네. 근데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었어요, 저는. 12년 동안 그냥 그리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맞아, 너무 이제 맞아. 시간이 흐르면 흐릿해지는데 어머니 사진을 볼 수 있고 어머니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못 찾게 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진짜 감사해요. 난 진짜 내가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 이건 진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제작진한테도 진심 감사합니다. 이게 이 다시 보기가 있는 세상에도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난 진짜 다시 보기가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 그 14살의 나이에 이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 중국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뭐 일이란 일은 다 해보고 식당에서 말을 잘 못했으니까 처음에 와서는 그 주방에서만 일했어요. 나이 속이고 그러다가 차차 이제 서빙 일을 하게 됐고 네,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우리 혜련 씨 중국에서 이제 생활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기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팠지요. 혜련이한테서 중국에서 생활을 들으니까 매도 많이 맞고 매도 많이 했다고요? 매도 맞았더라고요. 빨리 가서 매도 맞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까지 아프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을 넘으면서 총구가 등뒤를 겨누고 있을 때도 그걸 극복하고 건너가지고 매도 맞으면 그 중국에서 그 고생한 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에이, 이게 뭔 일이야? 혜련 씨 고생 많이 하신 거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때 많이 보고 싶어야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 때는 오히려 어머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너는 참 누구 닮았는지 너네 어머니는 대견스럽겠다 이런 말 할 때가 어머니 저 보세요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어딘가에 꼭 이제 건강하게 챙기시고 사람만 계셔주세요. 그때 가장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원래 엄마 힘들 때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이 딸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칭찬받고 이럴 때. 예. 반대로 우리 어머니께서는 혹시 혜련 씨 언제 좀 많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뭐 항상 그러셨겠지만 헤어질 때 밥 한 술도 해주지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잊은 적은 없지만은 생일 때 되면 더 그리웠어요. 그래서 생일날이면 항상 밥 한 그릇에다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챙겨놓고 기다리면 그러면 나가 있는 사람이 배를 골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역국에다가 밥을 항상 챙겨서 그렇게 놓고 기다렸거든요. 사실 어머님은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따님은 중국에서 서로를 정말 너무 그리워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님 그 딸을 찾으려고 했던 방송에 우리 따님이랑 같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그죠?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같이 나 앉아서 보니까 세상 제 같은 부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의 부자죠 정말. 예, 마음이 부자가 부자지요. 맞아요. 안도락 선생님, 예.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오늘 회는 안도락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회입니다. 예. 안도락 선생님, 우리 그 모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아주 행복하게 한국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도락 선생님 덕분에 만나 우리 두 모녀에게 감사합니다.